우리가 열심히 하면 경쟁자도 열심히 하겠죠. 근데 문제는 내 경쟁이 코파일럿이라면 네. AI라면 얘는 잠을 안 자요. 밥도 안 먹어요. 3교대를 혼자 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못 이기네요. 못 이겨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기계가 할 수 있는 건 하지 마셔야 돼요. 첫 번째는 침투부 분석을 해주셨고요. 네네. 두 번째는 앞으로의 어떤 흐름으로 변화할 것인가 요거를 좀 약간 예측해 주시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예요. 매년 초에 토정 비결 같은 거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4년을 하고 이게 4년을 볼 게 아니라 좀 더 길게 보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거를 좀 기획해서 만든 책을 작년 9월달에 냈는데 예. 그 9월달에 냈던 책 제목이 시대보란 책이 제목이에요. 예. 근데 이번엔 부제가 핵개인의 시대인데 예. 핵개인이라는 단어를 이제 알린 거예요. 핵가족이 처음 나온 건 1949년도예요. 근데 누클리어 패밀리는 네. 저 북한 아, 진짜 아닌가요? 그 핵. 네. 이거는 사회학자가 만든 말인데 일박자죠. 이분이 핵가족이라는 새로운 구성이 나왔다라고 정의하신 분이 계세요. 아. 조지 P. 머독이라고 1900년대 초반에 네. 미국이 산업화를 거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네. 어머니 아버지와 사는 그런 가족이 새롭게 주류로 올라온다. 이유가 도시로 오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은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지 않니 더 이상.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뉴클리어 패밀리라 부르자라고 얘기하신 거고 네. 우리는 그거를 1970년대부터 사회 시간에 배웠어요. 아.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한국이 60년대부터 이제 산업화로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농촌 어촌 지역이었다가 네. 공업화가 막 되면서 이제 도시로 막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습은 귀성. 예. 옛날에는 옆집에 계시니까 예. 차례 지내러 그냥 가는 거였는데 그렇지가 않고 다 도시로 왔기 먼 때문에 길 떠나야 돼요. 그렇죠. 이제 뭐 귀양 전쟁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1970년대였다면 이제 그걸 넘어선 새로운 분이 나왔다는 게 바로 핵개인이라는 개념을 정의해 드린 거예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뭐 이제 개인이에요. 원자가족, 네, 원자가족. 완전히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핵개인 인터뷰를 좀 하고 있어요. 예. 윤종신 씨, 이슬아 작가, 이연 작가, 오홍철 씨를 인터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인터뷰한 분은 실리카겔이에요. 밴드. 아, 예, 유명한 그래서, 밴드죠. 예, 지금 10년간 해오신 게 너무나 핵개인에 부합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인터뷰했는데 예. 아직은 미디어에 안 나갔어요. 좀 나올 아. 거고 제가 오늘 온 이유도 사실은 심창배들 인터뷰를 청하려고 나온 겁니다. 그럼 저도 저 핵개인입니까? 네, 핵개인이에요. 정확히 데이터상에서 완전 핵개인입니다. 오. 그러니까 핵개인의 특징이 뭐냐면 예. 자기 삶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 아. 그러니까 보통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시험을 보고 이런 자격을 취득해야지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통과 의례처럼 당신은 엄청난 그런 기존의 권위나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해야 할 수 있어. 아. 아니면 또 이것도 있죠. 당신은 잘 모르지. 그러니까 따라와. 그래서 학교 갈 때도 부모님, 선배, 스승 이런 분들이 이제 가이드를 주시죠. 근데 그거를 난 싫은데 따라갔으면 핵개인이 아닌 거야. 아. 그렇지 않고 난 이게 좋아. 이걸 할 거야. 라는 분들이 핵개인이 나오는 겁니다. 반고를 핵개인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불리울 수 있죠. 아, 예. 근데 그거를 반대를 위한 반대면 반골이 되는 것이고 예, 예. 본인의 주체적인 어떤 자존이 있기 때문에 간다면 핵개인이 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나의 충분한 의사결정의 정보가 있느냐의 싸움인데 이게 나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가 지능화예요. 아. 옛날에는 선배한테 물어보면 얘기해 줬는데 네. 지금은 선배도 몰라요. 그러니까 선배한테 물어봐야 나오는 게 없어요. 예. 뭐 AI 나오고 세계화되고 연결성 커지고 이러면 선배나 나나 똑같이 초심자지 예. 누구라고 해서 날 것도 없다. 예. 그리고 인류의 지혜가 모여 있는 게 나오는데 예. 걔가 낫지. 이걸 선배한테 왜 물어보냐.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고령화예요. 고령화. 예. 우리가 오래 살죠. 예. 그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죠. 예. 옛날에 어땠었냐면 우리 자손들이 많으니까 말이야. 예. 내 나이가 들면 좀 도와줘. 효도도 있고 예. 그다음에 연장자에 대한 어떤 지원도 있으니까 예. 난 잘 모른다니까 부장님 엑셀 못해. 그 대신 좀 도와줘 이거였어요. 예. 지금은 그 다음 세대가 급감해가지고 예. 누가 누굴 도와요. 못 도와, 못 도와. 각자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결합되면 지능화 고령 합쳐지면 핵개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노년층이 되는 사람들은 좀 억울할 수 있겠는데요? 자기 세대에서는 서포트 했다가 서포트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예. 뭐라고 정의했냐면 책에서 이정산 세대라고 정의했어요. 정산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거 비극이네요. 뭐 원래 인생은 억울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만큼 기회가 있었고 예. 이제는 어려운 거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해한 다음에 준비하면 돼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나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핵개인은 없던 단어예요. 보시면 제가 만들었으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침착맨과 같은데 예. 단어를 만들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수용된다는 건 이미 그만큼의 공감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핵개인이 일반 명사를 쓰이고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뭐 예. 핵개인 시대의 유통의 역할, 종교의 뭐 새로운 형태의 어떤 현안 이런 글이 올라와요. 그럼 유행어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일종의 어. 명사를 만든 거죠. 킹받네 같이. 작은. 본인 칭찬하시면 못 참으시는데요? 그건 못 참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 1번 내가 어떤 형태의 변화를 관찰하면 예. 그걸 정의를 해봐야 돼요. 기존 표현은 다른 형태의 뉘앙스를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새롭게 정의해봐야 되는 게 1번이에요. 예. 두 번째는 정의해 보시면 그거를 구글에 넣어보시고요. 나오면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우리는 구글에 없는 걸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요. 구글에 웬만한 거 다 있는데.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전달자의 힘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 유통이라는 게 중요했던 게 대리점, 총판, 협력점, 유통점 이런 게 있었다고요. 예. 지금은 직매직판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만 남고 컨텐츠만 남지 가운데 있는 전달자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게 DC의 카연겔이었고 맞아요. 다 똑같잖아요. 맞아요. 예, 대본소, 예. 출판사 또 때에 따라서는 이 중간에 있었던 온갖 종류의 서점, 예. 유통사 다 있었단 말이에요. 유통 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모든 것들이. 지금은 그냥 올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웹툰을 보고 있고 맞아요. AI 들어오면 캡션도 달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제대로 된 콘텐츠만 만들면 없던 걸 예. 유통은 자연스럽게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주는 걸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역할은 창작자이지 전달자가 아니에요. 이게 세상이 연결되면 더군다나 AI까지 나오면 전달자의 힘은 급격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만드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전달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나오는 게 이제 그거죠. 그럼 핵개인은 뭐냐에 대한 건데 그 전에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칼 폰 리네라는 생물학자가 만든 분류표인데요. 예. 배우신 거예요 예전에. 종속 과목 가문계 이거. 예. 그래서 뭐 젖을 먹여 아이한테 그러면 포유류구나. 다리가 6개면 곤충이구나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예. 이 희망이라서 맞는 것도 많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예. 어떤 친구가 안 맞느냐면 이 친구가 안 맞습니다. 아. 이 친구가 이름이 오리너구리인데요. 예. 부리가 있는데 헤엄을 치는데 털이 있는데 물갈퀴가 있지만 알을 낳지만 젖을 먹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분류가 안 돼요. 깔끔하게 안 되고 다 겹쳐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재밌는 건 얘를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었대요, 존재를.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랬더니 에이 거짓말.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뼈를 가져갔대요. 그래도 안 믿었대요. 뼈 붙여온 거 아니야? 어. 살아있는 거 들고 갔더니 믿었답니다. 그리고 포유류인데 알을 낳는 경우는 사실 네, 거의 없죠.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신기한 친구가 있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많이 패턴화돼 있어도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언적으로 생각했던 분류라는 것은 편의에 의한 거지만 절대값이 아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됐냐면 오리너구리과 오리너구리 속 오리너구리가 됐어요.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갈라졌을까요? 이게 진화론대로 해석한다면. 나름의 생물학자들이 열심히 설명했겠죠. 이거 갈라진 시점을 모르겠네요. 굉장히 오래됐대요. 그래서 예. 원시 생물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보다도 이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이 지금 10,000분 넘게 계시잖아요. 예. 나중에 들으실 분들도 여러분 모두 오리너구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 이유가 분류가 안 되면 경쟁하지 않아요. 분류되는 순간 필연적으로 경쟁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뭐 웹툰 랭킹이요. 1, 2, 3. 예. 그다음에 인사고가 ABC요. 예. 내신 1, 2, 3등급이요. 끝도 없이 경쟁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류되는 순간 필연적으로 경쟁을 안고 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경쟁을 하는 순간부터 내가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요. 1등 하더라도 또 2등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무서운 괴담 같은 거. 예. 공부 열심히 해도 막 계속 2등이야. 예. 뭐 밀까 이런 거 있죠. 여고괴담 예, 같은 그런 거. 스토리죠. 얼마나 슬퍼요. 옆에 있는 친구인데 내가 경쟁자로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언제나 굉장히 불행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류를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의 체계로 움직이는 순간, 고유하는 순간부터 예. 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자 먹고 싶은데 하면 이제 피자 항목에서 이제 검색을 하면 네. 이제 짜르륵 나오잖아요. 이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똥을 팔면 똥 먹고 싶어 이러면은 똥은 하나밖에 안 판다. 그러면 이제 뭐 경쟁을 안 해도 된다. 역시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계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왜 소중하냐면 지금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 예. 문제 때문에 좀 피폐해진 상태예요. 우리 나쁜 습관이 있거든요. 뭐 조카가 있으면 아우 많이 컸네. 중학생이야? 공부 잘해 이런단 말이에요. 예. 여기까지 귀엽습니다. 예. 뭐라는 줄 아세요? 잘한다 그러면 몇 등 하는데. 아. 그건 잘하는 거랑 관계없는 거예요. 예. 내가 충분히 수학 능력이 있으면 몇 등이 뭐가 중요해요. 예. 충분히 이해했고 예. 그만큼의 책을 읽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훌륭한 건데 예. 그렇지가 않고 몇 등 안 되는 순간부터 내가 끝도 없이 지금 1등 하더라도 전락할 수 있고 부족하다는 게 사실은 둘 다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얘가 그만큼이 아니라고 계속 낙인을 찍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경쟁사회가 상대를 피폐하게 만들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경쟁 없는 대로 갈래요라는 분들이 엄청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고민해 본다면 고유함 얘기예요. 고유함을 계속 주장하고 예. 진정함으로 가면 내가 유일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자존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렵죠. 이 길이 사실 네. 이게 능력의 영역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맞아요. 독자적인 걸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거는 결국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못하는 사람이 결국 나올 텐데. 그거는 뭐냐면 예. 내가 가진 재주가 다 같은 결과를 위해서 경쟁할 때 이기고 예. 각자가 받은 재주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 각자의 업을 정의한 다음에 나만의 유니크한 부분들을 선정하면 내 본진이 유일하다면 경쟁을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데다가 놓고 빨리 뛰어가지고 선착순이다라고 한다면 힘든 일이에요. 예. 그렇지 않고 당신은 나무를 베고 나는 풀을 깎는다. 그 순간부터 달라지니까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스머프 마을에서 각자 다른 애들인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은 아닌데 네.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김대리, 네. 몇 시에 왔는데? 9시에 왔죠. 그거 안 되지. 왜요? 9시까지 출근 시간인데? 네. 박대리 8시에 왔다고. 전혀 상관없는 우리 팀 건데. 10명인데 예. 우리가 인사고과에서 A는 1명이야. 예. 10분의 1이라고. 예. 박대리가 일찍 왔으니까 어떻게 박대리한테 점수를 안 주나. 그러니까 말이지 김대리도 열심히 하도록 해? 어떻게 됩니까? 내가 8시에 오면 박대리는 7시 반에 와요. 끝도 없이 레이스를 한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도 나도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꾸 인사고과자라고 불리우는 평가자한테 내가 좌우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가가 공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9시, 8시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 9시까지가 끝인데 왜 8시에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슬픈 얘기 있어요. 오늘따라 부장님이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래서 나도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서 시 같다 시. 기분이 나빠졌다. 명시다 명시. 끔찍하죠. 그 기분이 사람이 좋아 기분이 보여서 좋건 기분이 나쁘건 나랑 뭔 상관이에요. 근데 그가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아 보이는 것이고 기분이 나쁘면 나빠지는 거. 이 순간부터 나는 굴종의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밤에 노래를 불러야 돼요. 예. 부장님을 위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뭐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부장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분류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유일함에 대한 부분들을 추구하면 어느 순간인가 내 자존을 지킬 수 있다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왜 중요하냐면 서사라는 게 결국 이것들이 누적된 거거든요. 네. 내가 일상을 살아온 게 나의 역사이자 서사가 돼요. 네. 그래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은 서사예요. 네. 성장과 좌절이 진실하게 누적된 나의 기록은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나만의 것이라서 네. 남들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 AI가 오더라도 못 뺏어갑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좌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좌절이 없으면 그거는 잘못된 윤색된 거고 예. 더 나아가서 정말 없었다. 예. 이분은 한 번 위기가 오면 무너집니다. 그러면 좀 예방 접종을 맞아야 맞아야 될까요? 돼요. 일부러 좌절을 좀 해야 되나요? 2020년도 8월 달. 좀 좌절을 좀. 그래서 그게 나의 성장 같은 거에 촉진제인 게 넘어져야 낮게 보는 것도 있고 상처가 나을 때 그만큼의 우리의 면역이 활성화되잖아요. 예. 이기고 지고 쓰러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했을 때부터 카카로트처럼 세지는 거예요. 초사이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언들은 죽을 만큼 힘들면 전투력이 점점 상승하니까. 그렇죠. 그만큼은 이겨나가는 과정 자체에서 내가 성장하는 거다. 그게 이제 서사니까. 그래서 그만큼의 서사를 내가 기록하면 나는 관록 있는 엄청난 명장이 되는 것이고 그게 없이 보호받으면 그건 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성장과 좌절 중에서 성장만 유색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 막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거 만들었지라는 분들. 예. 주로 큰 회사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히트 상품은 다 본인이 만들었다고 주장해요. 다 거짓말. 우리가 한 거지. 그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혼자 할 수 없죠. 대부분 다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내가 나의 성과를 부풀리는 작업들이거든요. 예. 호가호의 같은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 오롯이 내가 나의 기록을 통해서 입증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모두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압력입니다. 왜냐? 우리가 열심히 하면 경쟁자도 열심히 하겠죠. 근데 그게 사람끼리에는 대충 6시에 끝나요. 이유가 김대리도 나도 자야 돼요. 예. 근데 문제는 내 경쟁이 코파일럿이라면 예. AI라면 잠을 안 자요. 코파일럿이 뭐예요?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던 AI 에이전트 이름인데 통상 지금 AI 에이전트를 코파일럿이라 불러요. 비행기의 보조조종사 정도인데 구조조종사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 A가 일할 때 좀 도와주고 A가 일하지 않을 때 대행해주고 이런 작업들이에요. 예. 근데 좀 더 있으면 어떻게 되냐. 코파일럿이 이제는 AI가 되는 거예요. 예. 자비스 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 나랑 경쟁하는 친구가 AI라면 예. 얘는 잠을 안 자요. 밥도 안 먹어요. 3교대를 혼자 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못 이기네요. 못 이겨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기계가 할 수 있는 건 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다 상상을 해보면 다 결국은 기계로 다 대체가 될 것 같단 말이죠. 언젠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최고 늦게 되는 걸로 해야 그렇죠. 돼요? 어떤 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휴먼 터치가 필요한 거. 신부님, 목사님, 스님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면 상대편이 사람일 때부터 위안을 얻고 그만큼 의지하기 때문에 그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직업은 영원히 안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부분적으로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전체가 되는 게 있겠죠. 그럼 그중에서 딱 생각해봤을 때 현재의 기술과 능력으로 기계가 할 수 있다. 그럼 손 대시면 안 돼요. 소거법에 의해서 기계가 할 수 없는 걸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의 우리한테 새롭게 들어오는 어떤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몇 가지 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햄버거 주문이에요. 왼쪽이 2015년도, 오른쪽이 16년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강연을 캡처해 온 거예요. 2016년도에 했던 강연이었는데 뭐였냐면 햄버거 주문을 키오스크로 합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때는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왜 나왔는 거냐? 많은 분들은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생각하셨는데 그것보다 이때가 시간당 임금이 가파르게 오를 때예요.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게 사람들한테 잘 대해줘야지 분배를 높여. 그랬더니 아예 안 뽑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맞아요. 그때 그렇게 막 소규모 점포일수록 키오스크를 놨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너무 슬프게도 우리가 하는 일들이 배려를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면 배려가 오히려 기회를 안 주는 걸로 나온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출발이었고 7년 지나니까 아예 사람이 없어요 이제. 왜 그런 거냐? 그 사이에 우리에 대한 배분이 높아진 것도 있죠. 뭐 기술 발전도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2020년도부터 3년간 우리는 국밥을 먹을 때도 QR코드를 보여줬어요. 왜 그런 거냐? 아니 집합금지, 감염 우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 모이는 거를 제한했죠.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부터 키오스크가 더 많이 광범위하게 우리한테 온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공급자가 주도한 게 아니라 소비자가 주도한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은행에서 앱 까세요.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까시다가 이제 팬데믹 되면서 은행에 오시면 옮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은행에 오시는 분들도 숫자를 좀 조정해야 돼요. 심지어 은행이 근무 시간을 줄였어요. 감염 때문에. 불편하니까 그럼 앱 깔지 그러면서 앱을 엄청 깔았죠. 그쵸.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이제 은행에 뭐 10명 일하는 점포에 30분도 안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곳곳에서 은행이 점포를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슬픈 게 작년에 은행 2군데가 명퇴를 받았는데 희망퇴직이라 부르죠. 기준이 83년생이었어요. 제 나이예요. 정확하게 명퇴를 하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이유가 뭐냐? 점포가 예전만큼 필요 없으니까 다시 구조조정하면서 그만큼의 어떤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는 좀 다른 형태의 일을 해보세요라고 권유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자동화가 빨라진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막 회오리 치는 순간부터 많은 분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는 점포가 없기 때문에라도 깔아야 되는 거예요. 상승작용이 일으키죠. 그래서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키오스크 연습 앱이 있습니다. 집에서 해보시라고요. 그 동사무소에서 막 교육했던 컴퓨터 사용하는 법 그런 거죠. 정보화 교육. 휴대폰 어떻게 쓰기 뭐 이런 거가 이제 키오스크도 이제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한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냐.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못 쓰세요? 도와드릴게요잖아요. 한국은 못 쓰세요? 배우세요. 당신이 배우셔야지. 더 대단한 건 너무 잘 배우시는 거예요, 진짜 이거. 맞아요. 엄청나요. 이번에 팬데믹 때 국가별로 뭐 QR 코드 같은 걸로 트래킹하는 거 많이 했었거든요. 이탈리아, 프랑스 다 실패했어요. 왜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아예 개인정보인데 위치 추적 못해 이런 것도 있죠. 맞아요. 그것보다 아예 핸드폰이 없어요. 핸드폰이 2G 쓰는 분도 있어 지금까지.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못했다고요. 한국이 유난히 굉장한 수준의 지능, 그다음에 자동화, 스마트함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서 다른 국가보다 엄청 앞서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제가 또 다른 나라 가보면 느끼는 건데 진짜 뼈저리게 느끼는 건데 진짜 빨라요. 그냥 다 갈아엎어버려 그냥. 혁신을 했을 때 수혜가 컸고 지난 몇십 년간 알고 있는 거예요. 바꿔야지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것도 있고 압력이 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또 머리가 좋은 게 있어요. 매우 똑똑하기 때문에 뭐 문맹도도 정말 낮고 이러니까 배우신 거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나라 분들이 오세요. 이게 베트남 식당인데요. 최근에 베트남 식당 가보시면 주인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긴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드디어 중국의 문호가 개방이 돼요. 그러면 이제 소비 시장과 그다음에 그런 인력을 관련된 제조에 관련된 인력 시장이 동시에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우리는 그 시장에 흥미를 갖죠. 그래서 한국의 인건비보다 더 낮은 인건비가 가능하다면
공장을 옮기는 거예요. 네. 오프쇼링이라고 불러요. 예. 근데 중국도 노동권이 올라가고 급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그 공장을 어딘가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보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번역에 있는지, 두 번째가 인구가 충분히 많은지, 네. 세 번째가 인구가 젊은지, 젊은지. 네 번째가 교육률이 높은지, 다섯 번째가 그분들이 근면하고 성실한지, 여섯 번째가 사회적 인프라가 있는지, 네. 일곱 번째가 정치가 안정돼 있는지를 봐요. 자본이 들어가니까. 예. 그러면 이제 베트남이 나와요. 베트남이 열리면 그 다음에 직항이 열려요. 공장도 갔으니까 물류가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이게 베트남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죠. 예. 그러면 한국 분들이 놀러 갑니다. 재밌는 게 한국 분들이 항공이 열렸으니까. 직항이 있어야 놀러 가요. 맞아요. 저도 그 직항 없으면은 예. 안 해요. 한국 분들이 유독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오시면 그 다음에 쌀국수를 먹어본 거예요. 현지에서. 예.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가 먹던 쌀국수가 슬슬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 현지화 진짜로 거라서. 먹었으니까. 정말 퀄리티 있는 걸 먹어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베트남 분들이 한국 와서 차려요. 예. 근데 이분들이 고용도 어렵고 예. 말도 잘 못하시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키오스크가 있어요. 보시면 키오스크에서 메뉴가 한국어로 돼 있고 결제까지 가능하니까 논리적으로 주인은 그냥 들고 오면 되지 주문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또 좀 좋아지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만큼의 새로운 시장은 이제 베트남 분들한테 열린 거죠. 그럼 이제 한국 분들이 예전보다 쌀국수를 하기가 힘들어요. 이유가 진짜가 오셨다고요. 재밌는 건 이게 여기는 지금 메뉴가 한국어로 돼 있죠? 주인이 보시는 포스 쪽 있잖아요. 그쪽은 영어나 베트남 말로 돼 있어요. 얘가 통역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로컬 시장도 이제는 글로벌이 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식이었어요. 베트남 쌀국수도 하고 뭐 마사지도 우리가 하고 다 우리가 하지였어요. 예. 지금 베트남 쌀국수는 베트남 분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현지인 쌀국수. 예. 마사지는 태국 분들이 하시죠. 예. 이러면서 전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경쟁이 전 지구가 되는 순간 내가 하는 일을 전 지구적으로 잘해야 돼요. 좀 힘드네요. 옛날에는 동네 가수도 먹고 살았다고요. 예. 요즘은 동네 가수도 경쟁은 아메리카 가 탤런트예요. 어차피 유튜브엔 썸네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지 그냥 우리끼리 협업이라는 게 예전 같지 않다. 그럼 한국에서 뭐 사업하려면 이제 죽을 맛이네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드리기로는 그냥 고유한 거 유일한 거 하는 게 어떨까. 경쟁 안 하잖아요. 네. 나만 할 수 있는 거 이게 좀 낫지 않을까에 대한 거예요. 자, 더 갑니다. 더 가면 이제 드디어 이런 거 나옵니다. 고양이 편의점. 자, 이거 또 순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동네 상권이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가상화 때문인 게 세탁소는 플랫폼으로 갑니다. 슈퍼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가는 것도 있지만 새벽에 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쓱닷컴 이런 게 있으니까. 예. 그리고 철문점은 다이소로 가요 요즘. 예. 그래가지고 동네 상권이 예전 같지가 않고 비어요. 예. 그러면 이제 권리금도 없고 인테리어도 안 할 수 있는 품목이 들어오는데 예.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는 인형 뽑기 기계가 들어와요. 3개월 지나면 아무도 뽑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뭐 3개의 과자를 판대거나 아이스크림 판대거나 예. 아니면 뭐 인생은 뭐 몇 컷이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전부 다 무인으로 간다고요. 예. 그래서 무인이 지금 막 퍼져나가는 게 이런 거 나와요. 제가 봤던 건데 인천에서 무인 간장게장 전문점이 있어요. 무인 간장게장. 예, 그다음에 무인 갈치찜 옆에 있었습니다. 운영 코스가 적기 때문에 예.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가 뭘 봤냐면 이걸 본 거예요. 강아지와 고양이 편의점. 그럼 이제는 대상자가 사람이 아닌 다른 종까지 막 퍼져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상상은 이런 겁니다. 그럼 나중에 강아지와 고양이가 직접 갈 수도 있겠다. 왜냐면 걔네들이 코에 비문이 있어요. 예. 핑거프린트처럼 고유하거든요. 예. 나중에 코 보여주고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얘가 먹고 들어오면 견주나 아니면 집사가 예. 결제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한단 말이죠. 그럼 한국은 노년층까지 이미 다 키오스크를 마스터하고 이제 네. 다른 종까지 이제 마스터를 네, 시키는 네, 네. 게 이제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 근데 지금 안 되니까 제가 들어갔어요. 크레딧 카드 갖고 들어가가지고 가서 구경한 다음에 추루 사요. 추루. 고양이 예. 밥. 예. 나올 때 뭘 봤냐 하면 그 앞에 고양이가 예. 길냥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얘는 배운 거예요. 저기서 나오는 인간 뭐 주던데? 이런 식으로. 저도 그래서 추루를 뺏겼어요. 이게 그래서 네. 저 양이가 먹은 거예요, 추루를?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고양이도 적응해요. 심지어 불과 몇 개월 만에. 편의점 앞에서 이제 대기 네. 타는 거예요. 예전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무섭네요. 예, 연결성이 커지고 정보가 공유되면 확실한 건 맛이 줄어요. 예. 가격 비교하는 순간 최저가로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에서 막 테무 오고 알리도 막 이길 배송 고민하고 있으면 예. 끝도 없이 마진이 준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교되는 순간 물량이 안 되면 이제 힘들어요. 이 모든 게 전부 다 치열한 경쟁과 연결성이다. 예. 우리는 소비자로서는 좋은 거죠. 예. 전 세계에 제일 좋은 걸 싸게 살
할 수 있으니까 예. 내가 공급자라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만큼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대한 거를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최근에 그 제가 앱으로 네. 항공편을 봤는데 쭉 나오더라고요. 그냥 순서대로 그냥 그렇죠. 가격 순으로 쭉 다 나와요. 막. 나중에는 끝까지 가면 거의 가격이 비슷해지죠. 막 10원 차이밖에 안 나고 예. 이렇게 가는 이유가 결국 싸우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강아지가 경비 볼 거다. 제 유명한 애죠, 제. 네, 스팟이라고 네. 한국말로는 거의 바둑이 정도 수준이에요. 일반적인 명칭인데 얘가 막 움직이고 문도 열고 다 녹화하고 네. 사람보다 더 편리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혹시 다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했을 때. 네. 근데 이 친구 다쳐도 좀 덜 미안하니까 간다. 네. 이번에 겪었던 일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책 쓰면서 워낙 퇴고를 많이 해가지고 힘들었어요. 코엑스몰에서 제가 밤새도록 퇴고하다가 네. 새벽 2시에 나온 거예요. 너무 졸려가지고 네. 나와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했는데 한쪽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네. 아무도 없는데 네. 가봤더니 얘네들 세대가 청소하고 있었어요. 사람 없이. 음악 소리 들려놓은 이유는 혹시 저 같은 인간이 놀랄까봐 틀어놓은 건데 예. 그것 때문에 더 놀랐습니다. 되게 크리피해요. 아무도 없는데 로봇이 청소를 해요. 예. 그럼 예전에 선배들이 했던 얘기 있었거든요. 뭐 해외 나가서 공부했는데 유학할 때 예. 말도 안 통하고 예. 낮에 공부했기 때문에 밤에 빌딩 청소해서 알바했다고. 이제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못하네요. 예, 이미 한국이 전 세계에서 로봇을 쓰는 밀도는 넘버 원이에요. 집에 또 로봇 청소기도 많이 이제 들여놨고 이거는 식세기도 인더스트리얼 많고. 로봇이에요. 공장 로봇. 이미 제일 많이 써요, 한국이. 가정용이 아니고 예. 그냥 공장 봤을 때요. 가장 빠르다. 뭐 내수는 크지 않고 경쟁이 워낙 강할 만큼 세계 속에서의 경제 포션이 크잖아요. 예. 그러면 효율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로봇과 경쟁을 하는 직업을 내가 할 것인가 예. 아니면 로봇에게 많은 일을 양여하고 우린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할 것이냐 이제 이 싸움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독특한 거는 스위스 인건비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계가 없을까요? 이건 로봇 워커예요. 워커의 밀도, 사람의 명수랑 비례했을 때 얘기입니다. 총대 수가 아니에요. 총대 수 당연히 중국이 크겠죠. 예. 사람 대비로 봤을 때 그 얘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장의 크기가 한국은 아직도 크고 대수도 많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면 물리적 일은 로봇이 한다 그러면 우리는 논리적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제 그쪽을 본 겁니다. 이번에 넷플릭스에 제가 19-20이라는 그런 컨텐츠를 같이 만드는데 좀 도와드렸어요. 예. 저는 5초밖에 안 나와요. 아, 5초. 근데 내용은 뭐였냐면 20살 되는 분들한테 예. 어떤 형태의 좀 사회에 대한 탐색 같은 거를 좀 강의해 주세요 이거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해 갔는데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 당시 챗 GPT 3.5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 20살 되는 분들한테 뭘 얘기해야 돼? 그랬더니 얘기한 게 직업, 삶의 목표, 감정생각 관리법, 상호작용 표현법, 워크라이프 밸런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보다 나아요. 그냥 이거 읽고 왔어요 그냥. 아. 그래서 앞으로 혹시 오늘 오신 선생님들도 후배들한테 조언을 한다. 먼저 챗 GPT에 넣어보시고요. 예. 그거보다 잘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분이 직접 해보겠죠 뭐. 제가 했을 때는 막 좀 약간 식상한 얘기만 하던데. 질의를 잘하면 예. 예쁜 것들이 나오는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대상자에 대해서 좀 더 정보를 더 주면 더 좋은 게 나오기도 해요. 더 그래서 디테일하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어떤 거냐면 내 경험이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더 큰 경험이 있다면 나의 경험은 좀 접어둬야 될 수도 있다. 인류의 경험이 모여 있다면 예. 내 경험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더 커지면 이게 나와죠. 제 직업은 마인드 마이너예요. 마인드 마이너에 대해 에세이를 써주세요예요. 예. 근데 마인드 마이너 에세이를 못 쓰는 이유가 제가 몰라요. 만든 말이에요. 모르니까. 예. 쓸 수가 없다고요. 예. 근데 너무 잘 쓴 거예요. 예. 저는 앞으로 이렇게 살라고요. 아. 드디어 AI가 저한테 인생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1번은 제가 이름을 잘 진 거예요. 예. 합의 가능한 이름을 진 거고 예. 2번은 정보의 생성도 들어왔구나. 지금까지는 수집, 분류, 분석까지였는데 예. 이제는 생성도 들어왔다면 그럼 우리가 생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슬로건 만들어주는 거 해준다. 시적 표현 가능하다. 심지어 다국어도 가능하다. 그러면 광고 대행사는 뭐 할 거냐. 이미 미국의 온라인 쇼핑 쪽은 광고 대행업이 카피를 넘어갔고 예. 심지어 이미지도 넘어갔어요. 생성돼서. 제가 알고 있는 쇼핑몰인데 작년에 매일 사진 찍고 올리기 전에 이렇게 정돈하는 거 예. 눕기 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걸 자동화를 못 시켜가지고 알바를 썼었는데 예. 그게 외주가 하루에 300만 원이었어요. 예. 자동화 시켰어요. 1년에 10억이 날라갔습니다. 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페이퍼 워킹 쪽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페이퍼워킹이 뭐예요? 그림 그리고 예. 글 쓰고 서류 처리하고 예. 이쪽에 이제 드디어 들어온 거죠. 물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논리적 행동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확실한 건 관리자가 사라진다. 이유가 본인은 직접 하고 기업은 이거를 프로세스화 시킵니다. 예. 관리자는 일을 받아서 쪼개고 배정하고 체크하고 취합하는 작업인데 예. 이걸 전부 다 시스템을 바꾸면 본인을 관리자라고 정의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꼴이 돼요.
피라미드의 위쪽이 날아가는 거예요. 예. 전부 다 인차지가 되고 그 위에 취합이라든지 배정은 사라진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모든 걸 전부 다 직접 해야지 누구한테 시키는 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다 내가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나오는 건 이제 무서운 얘기 나와요. 자, 누군 직업 잃는다. 지금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늘 협박이 이제 사라져. 뭐 이런 얘기들인데 고드만삭스 리포트인데 3억 개 없어지는데 3억 개가 다 화이트 컬러예요. 3억 개가 3억 종류를 말하는 명수죠. 어떤 거냐면 1번이 사무직, 2번이 법률, 3번이 건축과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예. 재무 쪽, 커뮤니티 서비스, 경영, 세일즈 거의 모든 분야예요. 지금 나오는 게. 예. 그래서 화이트 컬러가 거의 정조준 상태라서 지금 어떤 거 나오냐면 오히려 손으로 하는 직업이 날 걸 막 이런 거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예상 외로 사라지는 게 다른 게 사라진다고. 지금 역순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직업부터 없어진다.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아우 쉬운 것부터 없애겠지 그랬더니 이거 낸걸 가장 복잡한 직업부터 없어진다라고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난 상태예요. 예. 재밌는 거는 GDP가 무려 7%나 오른다는 거예요. 예. 아니 사람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직업 올라? 그랬더니 뭐 일단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키는 것도 있죠. 예. 그것도 있지만 전체의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이 줄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유정을 발견했어요. 예. 개발 못해요. 왜 그러냐면 환경 평가도 해야 되고 예. 경제성 평가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정부들과 합의도 해야 되는 것이고 투자를 위한 심사도 해야 되는데 다 이게 프로세스예요. 이게 오래 걸리면 리스크 때문에 투자가 철회됩니다. 근데 그걸 모든 걸 다 줄여가지고 너무 쉽게. 쉽게 도장 찍는 시간을 줄이면 리스크가 줄기 때문에 엄청 빨리 발전이 돼요. 지금까지 사람이 허들이었다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포브스 리포트인데 예. 앞으로 어려워질 직업들이 파이낸스, 뱅킹 쪽, 미디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쪽, 예. 법률 쪽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걸 던진 거죠. 특징이 뭐냐면 이쪽 직업이 언어가 섬세해요. 규칙이 정돈돼 있다는 거. 예. 두 번째가 쌓인 정보가 많아요. 판례부터 뭐 안에 있는 온갖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러닝이 쉬운 거고 예. 마지막에 이 직업이 고소득이에요. 아, 고소득일수록 대체하면 먼저. 이득이죠. 그렇죠. 아. 그래서 재밌게도 혁신은 어려운 산업부터 갑니다. 이게 쉬운 거 안 가요. 쉬운 건 리턴되는 기대값이 낮기 때문에 예. 힘든데 혁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리해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산업에 종사하시는데 이 산업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아요. 예. 고소득이에요. 예. 자동화 들어옵니다. 만약에 저 법조계가 저소득이었으면 교체가 잘 안 됐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내가- 기존대로 유지해도 되니까. 그렇죠. 이게 보면 굉장히 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가 큰 쪽은 들어온다. 거꾸로 얘기하면 돈이 안 되는데 안 들어온다. 아.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것도 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명제 같은 거예요. 다 잘 되면 경쟁 치열하다. 결과가 작다면 안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드린 거는 농담 반 진담 반 근근히 먹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거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핫플레이스에는 이마트가 자꾸 들어오는데 좀 약간 애매한 지역에는 네. 잘 안 들어오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 지역이 좋은 지역일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은 아이 그러면 뭐 다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게 아니라 근근히 먹고 살려면 내가 그 일을 좋아해야 돼요. 이런 얘기예요. 요즘 뭐해? 커피 하는데? 커피를 해? 무슨 소리야? 콩을 손으로 골라요 하나씩. 직접 볶아요. 나온 걸 또 핸드밀로 갈아요. 예. 드리퍼로 이렇게 뽑아요. 예. 한 20분 걸리거든요. 예. 친구가 막 기다리고 있죠. 예. 아 이거 오래 걸려. 먹어봐. 헉, 맛있다. 아. 이거 팔아보지 그래. 그럼 이제 얘기합니다. 아 이거 돈이 안 돼. 20분 걸렸는데. 그럼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넌 지금 그거를 네 돈으로 하잖아. 바보야. 아. 돈 써가면서. 근데 네가 이거를 10,000원 받으면 한 달에 200, 300 벌 거 아니냐. 돈도 안 되는 거를 네 돈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돈을 벌면 성덕이지. 얼마나 좋은 건데. 좋아하는 거는 이런 강점이 치명적인 강점이 있네요. 그렇죠. 과정이 재밌으니까. 근데 내가 커피를 싫어해요. 근데 돈을 벌려고 저가 커피숍 차려가지고 하루에 1,000잔을 내리고 있어요. 예. 이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하면 과정도 굉장히 즐겁고 예. 결과가 나오면 이게 엄청난 내 취미에 대한 보상이니까 너무 기쁜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재미도 없는 걸 하면은 얼마나 힘드냐. 아까 얘기했던 침착맨은 노는 게 제일 좋아. 이 얘기예요. 결국 이어지네요. 아니, 성덕이 성덕. 전에 말씀하셨던 인터뷰 제가 읽은 거에서도 그런 네.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좋아하는 걸로 해라. 왜냐하면은 5년인가 시간이 이제 필요한데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만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다 그만둬요 중간에.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럼 다 망하는 거냐? 이제 희망을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희망이에요. 왼쪽에 저 선생님 있잖아요. 예. 그립죠. 요즘은 많이 줄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계셨죠. 옛날에는 필름 카메라 시절에 저분이 찍어줘야 졸업식을 안 망쳤다고요. 예. 내가 찍으면 안 나오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이벤트 때마다 대목이었어요. 예. 어린이날이건. 근데 지금은 없어진 이유가 디카가 있으니까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은 직업을 잃으신 건데 사실 이번보다 더 많이 타격 입은 회사가 코닥이에요. 코닥. 코닥이 전 세계의 굉장히 큰 필름 시장의 주력이었는데 네. 진짜 돈 번 건 필름뿐 아니라 인화의 인화.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소풍 갔다 오면 단체 사진
벽에 걸죠. 예. 그러면 본 다음에 내 얼굴이 있으면 뒤에 쓰죠. 26번 한 장. 인화. 예. 그러면 이제 150원 내죠. 예. 그러면 150원 중에서 일부는 코닥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뜯은 거예요. 얼마나 큰 기업이었는데요. 코닥이 100년 동안 살아있었는데 디카 한 방에 망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의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닥은 디카를 못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거지. 그게 더 돈이 되니까. 그럼요. 내가 디카를 하는 순간 깔려있는 이 수많은 인화를 다 버려야 돼요. 그게 나의 캐시카우인데. 네. 그래서 재밌게도 독점적 기업이라든지 기관, 시장 우월적 지배자는 혁신을 잘 안 해요. 그쵸. 안 하죠. 할 이유가 없어요. 예. 열심히 해봐야 내 걸 깎아먹고 예. 그 다음에 안 그래도 먹고 사는데 굳이 뭐하러 합니까? 지금이 좋은데.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는 뭐냐면 시장 우월적 지배자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은 혁신의 칼날이 좀 무뎌질 수 있어요. 이유는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의자가 불편해야 들썩들썩하면서 계속 좋은 자세를 계속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럼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건 뭐냐면 내가 계속 보호받고 내 생애 끝까지 이렇게 안전한 곳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예. 근데 그렇지가 않고 지금 우리나라의 은퇴가 보통 60대까지 가는 경우도 좀 드물어요. 예. 평균 한 49세 정도를 보고 그다음에 좋은 직장 같은 60세에 끝낸다고 하더라도 예. 그 이후에 40년 이상 생존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사가 안전할지라도 계속 칼을 갈아야지. 안 그러고 우리 회사는 안전해 그 순간부터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한테는 교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닥은 어려워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슬퍼진 거냐? 그렇지가 않고 온갖 종류의 새로운 게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코닥은 어려웠지만 인류는 풍요로워진 거예요. 자,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코닥은 장기간 동안의 수혜를 누렸지만 짧은 기간 동안의 어려움을 겪었고 예. 그 이후만큼의 새로운 기회는 더 큰 기업이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AI가 로보틱스가 막 나오면 매출 구조하고 인력이 비례하는 기업은 다 어려워질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0만 우리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1조를 벌었습니다. 다 위험해요. 이제 그렇지가 않고 훌륭한 천재분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한 수준의 IP를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으로 전체 매출 구조와 인력 비례가 하지 않는 산업이 뜹니다. 인간이 별로 안 필요할수록 비례하지 않을수록. 비례하지 않을수록 밀도가 높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계속 부풀려지는 사업에 대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유는 경쟁자가 그쪽으로 안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신다면 우리의 조직이 계속 성장할수록 굉장히 많은 인력을 요구한다. 그런 경우에는 위험하니까 빨리 다른 쪽으로 전직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가 않고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어퓨 굿맨, 어벤져스처럼 모여가지고 네. 깊은 궁리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확장에 대한 부분들의 시스템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갈 겁니다. 근데 반대로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건 비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이탈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오히려 끝까지 남아가지고 남은 거 무주공산 먹고 딱 갈 수도 있잖아요. 무주 없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게 그때까지 버틸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 시장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구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1인 샵으로 가잖아요. 예. 뭐 심지어 미용실도 뭐 네일샵도 전부 다 1인 샵 가는 이유가 예. 규모를 유지하는 순간 계속해서 피를 흘리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 나온다면 깊은 고민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계속. 이 얘기를 부장님이 싫어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금방 안 바뀌어. 4년 후에 나 없다고. 이게 그분들의 주 레토릭이란 말이에요. 네. 옳지 않은 게 5년 후에 부장님이 안 계셔도 그분은 그 후에 50년간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직과 본인을 동일시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 네.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반드시 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전환기다. 근데 이게 머릿속으로 이해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그냥 그렇죠. 직면한다는 게. 네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상태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절대값으로 나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다 힘들겠구나. 그럼 먼저 각성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다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이게 부셔야 되는데 다 이렇게 그 개발하는 것 전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하지만 쉽지 않은 게 인간이 군비 축소를 하더라도 한쪽이 안 들면 열심히 따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동시에 딱 해 부셔야 화살을 떠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백업 없게끔 웹하드 뭐 이런 거 다 부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된다 이거는 이미 떠났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노동 끝나가는 거 아닐까? 지금까지는 열심히 농업적 근면성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으른 천재가 예. 우리의 수고로움을 없애는 것들을 기반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에 대한 예제는 하나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식이었어요. 뭐해? 저 전표입력하죠. 이게 뭔데? 있잖아요. 신청서가 손으로 왔는데 네. 다 받아가지고 정리하죠. 시스템에 넣어야죠. 네, 얼마나 걸리는데? 이거 오래 걸려요. 이유가 막 수기가 흘림체고 영어 들어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래 걸리죠. 얼마나 걸리는데? 하루에 한 20개 할걸요? 일찍 와. 22개. 늦게 가. 25개. 연습해.
그러면 40개. 40개. 이런 사람들 우리는 생활의 달인이라 불러요. 그걸 인정해줘. 그렇죠. 인정해줘. 눈 감고 해. 손 잡으면 200만 원이 이런 사람들 있죠. 예. 옛날에 그 은행에서 돈 세는 거 경진대회 한 거 아세요? 빨리 세는 사람 1등. 아. 왜 그러냐면 창구가 8개가 있는데 예. 빨리 세는 친구가 손님을 많이 그죠? 서빙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 인플로이 오브 더 먼스였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갑니다. 뭐 하고 있는데 전표입력이요. 그걸 왜 해? 스캔해. 오시알로 이거 머신러닝으로 캐치해가지고 그거에 들어있는 오류를 줄이고 그리고 시스템으로 넣어버려. 몇 개 할 수 있지? 6,000개요. 이제 앞으로 일을 잘하는 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없애는 거예요. 앞으로 일을 없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을 없앤 다음에 더 창의적인 일로 승화하거나 다른 일을 또 없앨 거예요. 지금까지는 했던 게 계속 아침에 오면 늦게까지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들, 모던 타임스 같은 얘기들. 예. 이제 그렇지가 않고 차나 한잔 해. 다음에 뭐 없앨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게 앞으로의 변화라면 어떻게 함께 할 거냐? 혼자 한다. 스스로 제작, 작곡, 연주, 믹싱. 네, 다 한다. 이제 가능한 이유가 이분이 맨델스 존이란 분이 천재이자 환경이 좋았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12살에 작곡을 한 거를 초연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오케스트라를 불러줬대요. 예. 거부야 거부. 엄청나게. 예. 그래가지고 본인의 재질하고 환경이 결합돼서 엄청난 작품을 낸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이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분도 가능해요. 5세도 가능해. 집안에 스튜디오가 있다고요. 예. AI가 있고 유튜브가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뭐라는 거냐면 혼자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리고 음악도 네. 막 새로운 그 층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혼자 다 만드는. 네네. 일본에도 막 노래를 가수를 안 쓰고도 만들 수가 있는 또 보컬로이드라고 보컬로이드, 예.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막 혼자 막 만들고 하는데 가능해진 거예요. 옛날에 그 가수분들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예. 스튜디오가 비싸가지고 잡으면 빨리 끝냈다고. 맞아요. 비어있는 거 새벽이라 샀다고 이런 얘기들. 그리고 막 예민하고 그렇죠. 막 집에 다 있잖아요, 이제. 몇 번이고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이제는 혼자 하는 사람이 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무서워지는 게 이런 얘기 나옵니다. 기업의 행태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도 뭐 마케팅 바꿔야 된다면서. 네, 왜요? 쇼폼 떴잖아. 리슨이 뭐니 쇼츠니 있다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 광고 대행사 불러봐. 20억 이런다고요. 예. 근데 슬릭백 만든 사람은 중학생이란 말이에요. 아, 혼자 할 수 있다고요. 예. 같이 하는 사람은 오버헤드가 있고 그만큼의 협업이 어렵기 때문에 밀려나는 거예요. 스승은 유튜브고 내 동료는 AI다. 이제 혼자 간다. 혼자 못하면 계속 출근을 원한다. 김대리가 있어야 엑셀을 하니까. 지금부터 혼자 가는 것들을 어떻게 연습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납니다. 혼자 하는 사람. 보셨군요. 아, 그래서 아까 버티버 얘기할 때 알아들으셨군요. 네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셨을까? 증강된 거예요, 이제. 인간이 진화하면 새로운 형질을 갖죠. 예. 이게 심지어 나 없어도 가능한 거 아니야까지 간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증강된 사람과 옛날 방식으로 몇십 명 스텝을 요구하는 사람과 싸우면 증강된 사람이 이겨요. 댓글이 나오네요. 오, 보기 싫어. 지금 이거 난리가 났었어요. 이렇게까지 반응이 뜨거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거 결국 내가 새로운 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 프로메테우스처럼 불을 받은 건지 예.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로 간 건지 예. 어쨌든 새로운 기술을 받으면 유리하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천성이 게으르기 때문에 일은 안 하고 싶다고요. 예. 그걸 지금까지 강조해서 수능성, 근면성으로 무장시키고 계속 시간 재고 이어폰 끼지 마, 열심히 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예. 이젠 그렇지 않고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과정을 왜 체크해? 난 창의적이니까 혼자 해야지로 움직이니까 이런 분들의 새로운 형태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 너무 무서워요. 무섭죠. 일단 이거를 어떻게 갑자기 이거를 막연히 알고 있다가 이걸 디테일하게 보게 되니까 근데 이거를 미리 봐야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미리 안 보면 나중에 억울하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도 나의 문제입니다. 변화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애써 모른 척하는 것도 나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슈가 뭐냐면 빨라진 거예요. 예. 변화가. 예. 옛날에는 에이 어제랑 오늘 아니 10년 전과 지금이 같다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서 땅 파고 예. 저녁 때 물기름 되는 거지 뭘 그랬다가 갑자기 막 버튜버가 나오고 이러니까 예. 쉽지 않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변화가 빨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현기증을 느끼는 거다. 그리고 옛날에는 내일 날씨 그러면 뭐 비 맞지 그랬는데 지금은 비 온다 그러면 하천 나가면 막 쓸려가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예. 그만큼 예보가 중요해져가지고 제가 책 제목을 시대예보라 지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예. 시대예보가 시대가 바뀌는데 예보를 드릴 테니까 어떤 분은 우산 쓰시는 거고 어떤 분은 그냥 뭐 비 맞을 수도 있고 영향 차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쓰신 책? 네. 이게 그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담아 주신 거죠. 그렇죠. 근데 책이 왜 이렇게 이쁘게 나와요? 이거는 디자이너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거는 10만 부 에디션이에요. 원래 커버는 이게 아니었고 그래요? 10만 부가 팔리니까 좀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예쁘게 하나 더 해주신 겁니다. 엄청 베스트셀러네요. 좀 많이 팔렸는데 그게 이제 책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거고. 예. 근데 우리 청자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가지고. 왜냐면 저는 책을 잘 안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전 이번에 나온 줄 알았어요.
이번에 나온 거 맞아요. 왜냐면 9월 달이니까 이제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5개월 만에 10만 부가.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나왔으니까 한 100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예. 제가 계속 쓰는 일을 해가지고 예. 이게 4번째 책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까지는 주로 했던 게 관찰 쪽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이런 거였어요. 뭐 상상하지 말라, 뭐 그냥 하지 말라 이런 책이었는데 예. 10년 정도 이제 하고 났더니 그거는 관찰이고 그다음에 이해고 변화를 더 시대로 보는 걸 처음 해본 거예요. 디자인 다 이쁘네요. 이건 같은 선생님, 예, 같은 선생님이죠. 이게 처음에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여기에 당신의 욕망이 보인다는데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못 가져왔어요. 이건 2번째 책, 이건 3번째 책, 이건 4번째 책입니다. 저희는 직업이 좋은 게 제가 처음 책이 2012년도였어요. 예. 그다음에 2번째가 2015년도, 3번째가 2021년도, 23년도거든요. 예. 근데 너무 쉬운 게 15년 책을 열어서 지금도 유효하면 그러면 제가 오른 거예요.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게 지금과 안 맞으면 예. 이때는 안 맞는 거거든요. 예. 타임캡슐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사회가 변화하는 걸 봤으니까 예. 10년 지났는데 그랬다 지금도 같다 그러면 저는 유효한 거고 그게 틀렸다 그러면 저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옛날에 나왔던 책들이 이제 지금 보면은 맞아 가고 있나요? 이런 내용들 많이 있는 게 여기도 똑같이 시켜 먹는 거, 사 먹는 거 이 예. 변화 얘기한 게 있어요. 여기 예. 15년도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얘기하는 혼자 사는 거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내용들은 거의 유효해요. 10년 전에 쓴 책이거든요. 네네. 이거는. 유효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훑어보고 왔거든요. 예. 지금도 유효해요. 내용들은.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막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게 남고 우리가 싫어하는 게 사라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를 재면 예.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지금 하시는 게 컨텐츠 만들어 보시고 예. 반응 보시잖아요. 예, 그다음에 맞아요. 좋아하는 거는 키우는 거고 예. 아니면 없애는 거니까 이미 현재가 미래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감도 안 보고 비판하지 않고 바라보면 매양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배민을 10년 전에 예측하셨다는 게 여러분들이 배달이 큰다. 왜 그러냐면 그게 뭐였냐면 도사님 맛이시네. 그거였어요. 내가 전화를 하는 게 싫어서 배달을 더 많이 하는구나라는 걸 본 거예요. 사람들이 배달을 좋아하는 이유가 가족이 싫으니까 그게 아니라 전화를 하는 순간 긴장한대요. 난 전화 받을 때 긴장해. 주소를 말할 때 써놓은 걸 읽어. 이런 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많아요. 폴포비아. 대본 작성해서 중국집 배달하고 막 이런 맞아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절이 두려워가지고 안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다 넘어온 거예요. 동의는 다른 곳에 있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저 옛날에 친구네 집 갔는데 친구가 대본 작성을 하는 거예요. 시켜 먹자 그러면은 지필 시작. 그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형태의 두려움을 이제 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죠. 하지만 이제 도사님도 이제 코로나 이런 거는 못 맞추죠. 예상치 못한 안 돼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럼 예. 변수들이 있을 때는 이제 틀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적응하는 걸 봐요. 코로나가 왔네? 그러면 비대면이 활성화되는구나. 예. 어떤 비대면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책을 쓴 게 이거였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안 될래다가 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또 한 가지 어떤 거냐면 추상화시켜요. 예. 이런 거예요. 자, 뭘 먹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근력을 챙기네. 날이 갈수록 프로테인 같은 성분으로 움직이네. 예.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식사 요리를 얘기했지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탄수화물 이런 단백질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몸을 만들면서 성분이 중요해지는구나. 이런 거는 추세를 보여요. 그래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편리를 보는 게 아니라 삶의 궤적을 통해서 추상화된 혼자 사는구나. 오래 사는구나. 그럼 뭘 좋아할까? 이런 부분을 보는 건 늘 맞습니다. 단편적인 건 또 소용이 없는 게 알면 어떡할 거예요. 대만에서 온 카스테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 끝도 없어가지고 일반적인 거 끝에 있는 건 봐봐야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이제 즉흥적으로 되는 것들을 이제 제하고 이제 좀 약간 넓게 봐서 네. 과거에 있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쌓아가지고 멀리 봐야 된다. 높게 날아서 멀리 본다. 미래는 예견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다. 이병건 선생님의 15년을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게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좀 더러운 비유긴 하지만 방귀가 잦으면 똥 나오는 것처럼 똥이 언제 조짐이 나올지를 예언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방귀에서 이미 당연히 필연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언의 영역이 아니다. 이해의 뭐 영역이다. 이렇게, 예, 이해의 영역이다. 예언이란 말 안 쓰고 이해라고 합니다. 아. 그 대신 튼실하게 정보가 있어야 되겠고 그만큼의 이해를 위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요. 상대를 위한 애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보이지 아니면 안 보입니다. 신통방통한 영역이 아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부를 같이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같이 공부해서 만드는 것이지 제가 뭐 먼저 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버튜버는 네네. 좀 어떤가요? 지금 막 계속 반응이 진짜 뜨겁고
터졌거든요. 사람들이 막 열광해요. 저는 사실 이해는 많이 안 되는데 네네. 이게 현상이니까 네. 이거는 지금 계속 어떤 조짐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진강을 어디까지 바라볼 거냐의 문제거든요. 예.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얼굴 보고 얘기했잖아요. 예. 전화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보가 다 났는데 그걸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비디오 콜하는 순간부터 얼굴은 보지만 물리적으로는 떨어진 상태에서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조우나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들에 새로운 시도가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전화가 힘드니까 앱을 썼잖아요. 예. 전부 다 상호작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온 거냐면 그 사람인데 모습은 아닐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심창맨과 이말년이 분리되는 것처럼 분리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설마 예. 전화가 부담스러웠던 것처럼 그렇죠. 캠으로 멀리 떨어져서 보는 거지만 이것조차도 좀 감정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워서 버티버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재밌는 게 저랑 함께 연구하는 도반 중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컨퍼런스 콜처럼 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급해가지고 이제 이분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전화 왜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줌으로 하는 거는 오피셜하게 일을 하는 건데 전화는 사적인 영역이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동료인데. 맥락에 따라서 달라요. 관계는 상호 합의도 있지만 그에 가지고 있는 정서, 그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버튜버는 이런 거예요. 얼굴을 보기 싫은데? 목소리는 듣고 싶은데? 그의 스토리는 알고 싶은데? 하지만 사람 만나는 거 싫은데?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분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요 정도의 소통. 그러니까 그렇죠. 얼굴 표정이나 다 나오는데 네네. 좀 더 세세한 정보는 받기 싫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요. 이런 네. 다른 형태의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시도해보는 거고 지금은 새로운 거고 신기한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상태인데 예. 좀 있으면 버튜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이 버튜버는 특성이 뭐고 정체성 어떻게 되는 것이고 나름의 개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때부터 분화될 거예요. 버튜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튜버가 떴다고 다 뜨는 게 아니니까 예. 우리가 어떤 형태의 기술과 상호작용을 이 특성에 맞게 만드느냐에 대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될 겁니다. 매질은 계속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늘 새롭게 시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나는 말이야 AI로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나는 대신할 애를 넣고 빠져야지. 이 순간 상대편은 실망할걸요. 유명한 얘기 있어요. 교수님은 좋은 직업이래요. 예. 강의만 안 하면. 네. 회사원은 좋은 직업이래요. 출근만 안 하면. 그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유명해진 셰프분들이 요리 안 하는 분도 있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직업이 그건데. 제가 고민했던 홍철 없는 홍철팀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대행을 위해서 매질을 만드는 순간부터 애정이 옅어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형태의 연결성일 수 있지만 대체하는 순간 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상호작용 중에서 이런 채널도 있고 나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나의 전체 세계관이다. 이런 경우는 오케이예요.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불침번도 침착맨 채널의 일부예요. 그분께 아니라 여기서의 상호작용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도 대안이 아니라 그중에 하나의 시도라고 보셔야지 이거를 리플레이스하겠다. 이런 경우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확실히 그 말씀해주신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세세하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계속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는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생각에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무지성을 선호해요. 맞아요. 그냥 익숙한 걸 하면 생각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순간인가 루틴한 일을 만들고 나는 그만큼의 노동을 좀 에너지를 없애고 싶어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관성을 갖는 순간부터 1번 경쟁에서 취약해지고 2번은 뭐냐면 AI가 다가옵니다. 매번 생각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거고요. 그때 제일 소중한 게 도반이에요. 함께 있는 사람이 왜 이래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면 같이 이렇게 하는 거고 함께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같이 재밌는 거 해봐. 이러면 좋아지니까 함께할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자. 근데 우리는 200만 넘는 분들이 이런 지식과 지혜를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셨으니까 여기서 함께 공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근데 역으로 무지성을 원하지만 무지성으로 가는 게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켜고 무지성으로 있으면은 위로가 되면서 그 수요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4시간 중에서 10초만 꽂혀도 내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네. 진정성은 결국 고유성의 누적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만둘까 하다가도 아니야. 계속 해야지. 이런 각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인풋이 들어오고 있다면 어느 순간인가 쌓인다 소복소복. 오늘 지금 4시간 가까이 4시간 가까이도 아니에요. 4시간을 이제 특강을 해주셨는데 죄송해요. 제가 막 떠들었네요 혼자. 너무 좋았고요. 시청자분들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게 봤다고 하시는 분들 이제 계십니다. 특강 이제 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데이터 도사 송기령 교수님하고 함께 했고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하고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거대 플랫폼에서
4시간씩 그렇게 스트리머 분이랑 함께한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많이 떨렸고 그다음에 실수 많았을 텐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채널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걸 통해서 됐다는 거를 댓글 보고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의 사랑을 더 새로운 시도와 함께 하셔가지고 더 성장하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펭수는 처음에 봤을 때 저 특유의 그 사배관이 의도적인 줄 알았어요. PTSD를 선물해 주겠어. 약간 그런 기획 의도? 보통 캐릭터들은 다 기분 좋은 경험을 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펭수는 아예 의도적으로 좀 놨다는 생각을 하면서 도깨야 자기소개니?